보통 사람들의 정년은 아무리 많아도 60세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을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 20, 30년을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겠다. 세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래 살게 된 장수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경제학도 오종남입니다. 장수는 우리 모두가 바라던 소망이었습니다. 2024년에 평균 수명이 84세가 된 지금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장수의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들의 정년은 아무리 많아도 60세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을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정년을 맞은 시점에 만일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 20, 30년을 살아야 된다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에서 장수 시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정년퇴직 후에 노후 생활의 복지 제도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면에 국민연금 제도가 출범하기는 했으나 지금 현재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수준은 노인의 노후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세대가 OECD 선진국 클럽 국가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원인이 물론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행복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노년기의 행복이란 무엇냐? 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답은 이렇습니다. 행복? 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이런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다른 사람 둘러보면서.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노년기의 행복이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마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산소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공기의 고마움을 체험하고 사는 거죠. 행복이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생각할 겨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면 그래 월급 못 받게 된 정년퇴직을 하는 시점에서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행하다는 거지 여기서 끝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돈이란 없으면 불편한 거지 많이 있다고 그래서 더 행복하다고 누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까? 아니죠. 돈이란 먹고 사는데 특별히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준비가 돼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보람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인간이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내가 삶의 보람을 찾을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행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경제적인 준비가 되는 거고, 그러나 행복이 필요 조건뿐만 아니라 충분하려면 경제적인 준비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공직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공직을 하고 나서 55세에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나의 삶의 보람을 어디서 찾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았겠죠. 나의 삶의 보람은 내가 먼저 깨달은, 우리나라가 장수시대를 맞았지만 장수시대가 반드시 축복이 아닌 고민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더 늦기 전에, 또 더 늙기 전에 내가 장수시대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이 저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대신에 나의 입장과 똑같이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는 겁니다.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인권도 당연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대방의 인권도 똑같이 존중하는 사람이 향기 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한테 하대를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프장에 가서 캐디에게 하대를 하곤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 인격만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골프장에서 일하는 도우미 캐디는 인격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 상대방의 인격도 나의 인격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존중하는 사람을 저는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거동이 젊을 때와 같을 수는 없겠죠. 육체적인 능력이 젊을 때와 똑같을 수는 없겠죠. 어느 시점부터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능력은 줄어들겠죠.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뇌는 나이와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뇌를 평소에 사용함으로써 뇌의 퇴화를 막을 수 있다 하는 연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에 서정주 시인 같은 분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계의 산의 높이를 매일 외우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뇌를 사용함으로써 뇌가 퇴화하는 과정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조금 더 더디게 퇴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대학의 과학기술 최고 전략과정의 주임 교수이기 때문에 과학에 관한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팔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 하기 전에 뇌의 사진을 찍고 6개월 만에 기부스를 풀고 나서 뇌의 사진을 찍어 봤더니, 기부스를 한, 예를 들면 왼쪽 팔을 제어하는 뇌는 많이 퇴화되어 있고 오른쪽 팔을 제어하는 뇌는 퇴화가 덜 돼 있다 하는 연구를 보면 6개월 동안 왼쪽 팔을 제어하는 뇌는 안 썼겠죠. 그러면은 간단히 과학적으로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뇌는 쓰면 쓸수록 퇴화가 둔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들의 경륜과
젊은이의 패기를 융합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직장에 가면은 되게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그 사이에 살아오면서 쌓은 경륜이라는 게 있었고, 젊은 사람은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패기가 있었고, 이거를 잘 융합하는 게 조직의 성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경륜이 어쩌면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AI 시대를 맞이했는데 AI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꼰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세상에서는 20, 30대의 젊은이들이 경험이 없다고 해서 야, 내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 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대, 30대건 60대, 70대건 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이런 융합이 진짜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지, 이제 나이 든 사람의 경륜을 바탕으로 젊은 사람의 패기를 보태서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이 든 시니어라고 해서 예전처럼 지금 나이 든 시니어가, 시니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1889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만든 기준이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70세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65세로 바뀌었고, 그거를 유엔이 받아들임으로써 지금은 마치 65세 이상은 다 시니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5세 이상이 시니어라고 정의했을 때 1889년 그 당시에, 또는 기껏 해봐야 1900년대에 세계의 인류의 평균 수명은 50살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80을 넘기는 나라도 있는 이 시점에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가 60세를 정년으로 퇴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60세가 돼서 정년퇴직을 했다고 해서 그냥 놀 수만은 없는, 그런 몸도 마음도 신체도 육체도 정신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를 사회에 활동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월급쟁이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바뀐 이 환경에 적응하자면 시니어라고 해서 창업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에서는 시니어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창업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장려하는 출발점에 있다는 말씀이지, 지금 시니어 창업이 보편화됐다거나 모든 사람이 다 취업 대신에 창업하는 게 낫다거나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그 은퇴 후 창업에 대해서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부정과 긍정으로 이분법으로 나눌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현역일 때 해온 경험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취업 못지않게 창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지, 시니어들의 창업 긍정적입니다, 꼭 취업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도 위험도가 높은 창업보다는 그래도 월급이 줄어들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취업을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창업이라는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시니어가 돼서도요 창업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권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슬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란
아주 젊어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좋은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최고예요. 자녀들이 크면 이제 반대로 자녀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부모가 고민하지 않게 시집장가 가는 게 이게 이제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